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 가난을 떨쳐버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봄의 계절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서 네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과 안녕하세요. 또 박동진 생가보존회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정신 계승사업회 김장택 사무처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서석구 변호사님께 박정희 대통령 실록 연재와 관련해서 대한 언론 독자 시청자는 물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그 취지와 진행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그 대한언론인회라는 이 조직은 우리나라의 그 중견 언론인들, 기라성 같은 언론인들의 이 결집체가 이 대한언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석영 회장님이 이번에 그 회장으로 당선되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유 언론과 특히 이 대한민국 브랜드, 그리고 또 이 회장님께서 그리고 대한언론인 자체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고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의 탄탄한 기초를 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그분의 그 활동, 애국심, 우리나라 이 한강의 기적의 여러 가지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실록으로 계속 연속해서 약 30회분에 걸쳐서 시리즈로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작된 것이 박정희 계승사업회가 이 대구에서도 발족됐잖아요. 예. 우리 김장택 그 사무처장님이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과 또 박정희 대통령 명예회복과 관련 언급을 하시면서 박정희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 그 이후에 대구에서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축전을 대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으니까 구미시에도 이 박정희 생가 이 보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책정의 움직임이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 생애 그리고 5.16 혁명 전후에 아주 이 드라마틱한 극적인 상황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근면 절약 청렴한 이 정신과 또 한일 회담의 극적인 타결 그리고 고속도로 기간 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한강의 기적 또 영적 대각성 운동에 해당되는 이 새마을 운동 또 방독 강부 간호사에 얽힌 이 빛나는 일화와 감동적인 연설 또 한미동맹 자주국방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한 월남파병이라든가 국민의 진정한 이웃인 유경수 여사의 활동이라든가 방산수출 기적의 이 단초가 된 자주국방 또 미루나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또 1.1 사태 또 10월 유신을 한강의 기적으로 보답한 박정희 대통령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제 시리즈로 엮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최명희 방송위원장님, 전유벽 방송위원님, 또 박정희 정신 계승사업회 김장택 사무처장님, 구미 생가를 지키시는 박동진 이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 진행하는 건데 오늘이 그 30회분의 첫 시작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또 진행하는 또 우리 전우벽 방송위원께서는 아주 이 부분에 또 베테랑입니다. 이 진행하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이 기획에 국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시청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기대가 크고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나열해 주신
하나하나가 예.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항들도 있고 예. 또 있지만은 더 세부적으로 그렇죠. 깊숙이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도 예. 조금 발굴을 전해주시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예, 박정희 예. 대통령 전기를 공저하셨다 했는데 예. 생대지구를 위하여 이 문학박사 정만섭 이 박사님과 같이 저술한 이 책에는 보면 그 10월 유신이라든가 또 이 한일 회담이라든가 월남 파병이라든가 아주 이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이런 주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그 극적인 순간에 한강의 기적과 자주국방을 기회로 이렇게 반전시키고 성공시킨 그 위대한 그 이 얘기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옛날에는 운동권 변론도 하고 운동권 판결도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됐었는데 제가 운동권 변론하면서 교도소에 갔더니 구치소에 갔더니 변호사님 남한정권, 괴뢰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면 타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기밀성정권은 자주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극적으로 거기서 이제 소위 그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호사로서의 그 위치에서 180도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북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또 한미동맹을 강구한 이런 변호사로 제가 탈바꿈합니다. 옛날에 이제 시절에는 박정희를 군사독재자라 생각했죠. 옛날 제가 그랬다가 제가 이제 실제로 운동권 변론 하면서 제가 독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박정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자. 해가 박정희에 대한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수집을 했고.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가 좌파들이 얼마나 왜곡 날조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자료들을 이 실록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과정에서 이 수많은 자료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1917년 11월 14일 태어나신 박정희 대통령 집안 내력이랄까요? 구미 생가에서 와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렇죠. 척박하게 짝이 없는 동네였고 초등학교 그 거리가 무려 10리가 넘는 걸로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거리에도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고 여기를 걸어 다녔다는 게 대단하죠. 나중에 이제 보통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이 집안 내력을 보면 사실 아버지 박성빈, 어머니 백남희, 장남 박동희, 그다음 이남 박무희, 장녀 진실누님, 귀희라고도 하죠. 삼남 박상희, 사남 박한생, 이녀 박재희, 오남 다섯 번째 오남의 박정희 이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가족을 뒀는데 오남이 이녀. 그렇죠. 가장 가정 형편이 워낙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께서 애를 키울 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애를 키우려고 이 낙태를 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 그런 그게 있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허름한 초가집에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이 상모동은 1910년대 우리나라 농촌을 그대로 상징하는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박정희 아버지가요, 그 무과에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호력부위라는 벼슬을 한 무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핏줄이 쉽게 얘기하면 DNA가 벌써 이 장군의 DNA를 타고났다고. 그리고 박정희 아버지께서는 또 이게 정의감이 강해가 동학 운동에 가담해가지고 처형 직전에 사면까지 됐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참 이렇게 박정희 아버지께서 벌써 이렇게 그 한때는 사형수가 되게 했던 모과에 극저하고 합격하고 동학 운동에도 가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운 일에 나섰던 그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영향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1917년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06세가 그렇죠, 그렇죠. 되는 예, 해인데 예. 참으로 참 아쉽죠.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죠. 예. 이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원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구미 상무동 박정희 생가는 네. 아버지 박성빈이 이제 손수 박정희 형들과 같이 예. 흑백돌로 지었답니다. 아. 처음에. 그러니까 6.25 때 폭격으로 본체는 그래도 파괴가 안 됐는데 사랑채는 거의 파괴가 돼가지고 사랑채를 복구했고 예. 이제 안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후에 네. 다시 이렇게 좀 더 복구를 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놔두니까 집이 이제 허술해지고 이게 사라지게 되니까 그걸 그때 복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생가가 이렇게 복구된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원형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 흔적이 나타나있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로 합니다만 예. 당시는 초등학교 이름이 아니었죠. 예. 구미 공립보통학교. 예. 여기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예, 예. 9살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상무동에서 구미까지 약 8km, 8km 같으면 20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새벽에 일어나가 20리길을 다닌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8km. 그렇죠, 8km를. 20리네요, 정말. 그리고 성적이 정과목에 고루 우수해가지고 특히 암기력이 좋아가지고요. 산수, 역사, 지리 등은 언제나 만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그 동기생들 이 얘기가 조리 있는 발표적으로 매 학년 급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뭔가 이 리더십이라든가 그 지도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의 매 학년 딱 한 번 제외하고는 거의 매 학년을 다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범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진수의 말을 빌리면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누가 나와서 재미있는 얘기 좀 해보라. 이러면 박정희 대통령 착진해가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게 구수하게 이렇게 묘사력에 뛰어난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즘도 보면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사실은요 그 초등학교도 1년도 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스토리텔링, 천부적인 이야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많은 그 초등학교도 그 1년도 채 안 됐지만은 엄청난 독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도 엄청난 독서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풍부한 교양, 풍부한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그 이야기가 구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 동기생들 말을 보면 그냥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면 싹 빨려 들어간다는 기분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묘사력이나 탁월한 이 이야기뿐이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민 IQ가 제일 높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역시 우리는 문을 수상했던 민족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학문을 항상 가정의 첫째 목표로 두고 교육했던 우리 가정들 집집마다 예.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병정노래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 아버지 무인 기질 있잖아요. 무가에 급제한 뭐 이순신, 나폴레옹 예. 또 이런 분들도 존경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이 어린 시절에 병정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늘 어린 시절 대장 노릇을 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탁월한 리더였죠. 그래서 칼 차고 또 뭐 이런 거 그렇죠. 활 들고 그렇죠. 그랬잖아. 저도 그 6.25 직후에요. 예. 친구들과 병정노래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 친구들이 병정노래에 빠져가지고 학교는 안 가고 병정노래 가면 이제 그 진급이 되거든요. 계급이 싹싹 올라가는데 학교는 가면 진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병정노래만 가가지고 그 저 교사들이 가정복무를 해가지고 예. 그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야단을 맞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셋째형 상의가 예. 구미읍에서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운영해가지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같이 팔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린 시절에 신문을 벌써 이미 본 거죠. 세상을 아는 그러니까 세상이나 뭐 우리나라 국내 뉴스는 말할 것 없이 세계 뉴스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또 독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그 이야기거리가 하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동아일보 편집국장 그 이강수가 연재하는 작가의 말 이순신 그 연재가 쫙 시리즈로 나왔답니다. 예.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탐독을 해가지고 탁 무릎을 치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왜곡자가 있느냐 하면서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 어떤 위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깊은 공감과 감동을 느낀 얼마나 통쾌했었게. 그렇죠. 23전 23승.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아, 예. 세계 해전 역사상 23전 23승 연승 전승을 안 기록한 거는 이순신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러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일본이 이겼잖아요. 네. 이겼는데 그때 그 해군 제독이 나의 롤 모델은 뜻밖의 이순신이었어요. 자기가 적군에 해당되는데도 예. 그만큼 이순신은 소위 우리의 적이었던 일본의 해군 제독조차도 예. 러시아 함대를 물리쳤던 그 해군 제독조차도 이렇게 이순신을 존경했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이순신에게 감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5.16 혁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지금 한강의 길이라는 이런 그 뒷받침에 그 이끌은 견인차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대통령 별명 있다고요? 예, 대추방방이라고 하죠. 대추방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별명이 생긴 이유가 단단하다는 뜻이. 그렇죠. 체구는 작은데 몸이 단단한 거예요. 왜냐? 그냥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쫙 자중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닭싸움이라 합니까? 예. 이런 거 하면 뭐 늘 그냥 뭐 자기보다 더 뭐 키가 크고 하는 사람들 다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추방망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네. 이 승부욕이 강한 그런 이 사나이였다는 겁니다.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어릴 때 구미 상무교회 나갔다는 얘기. 그렇죠.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요 하면서 구미 상무교회도 우리가 가볼 텐데요.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다니던 교회는 1901년 3월 13일 정인백이라는 신자가 호레이스 그랜드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이게 복음 선교를 받고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첫 예배를 드린 교회가 바로 이 상무동 교회인데 예. 구미 상무동 교회인데 1903년 4월에 예배당을 신축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상모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5.16 혁명 후에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렸을 때 그 자기가 다녔던 이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규만 장로 또 신자들 또 외지인들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1967년 11월 2일 기성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상모교회가 크게 지었는데요. 지금도 이 구미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니던 이 구미 상모교회가 가장 많은 신자들이 다닐 정도로 여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 참 처음 듣는 그렇죠.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 예. 정말 박정희 대통령 그 연설문에 보면 예.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서로서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정말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다는 그런 그렇지. 정편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보통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대부 사범학교에 가게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그렇죠. 해주시죠. 대구 사범학교 가면 저도 뭐 대구 개성고등학교 나왔는데 대구 사범학교는 그는 천재나 들어가는 학교라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건 특차고 예.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 워낙 끼니도 때울 정도 어려우니까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뭐 학교 그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예.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했는 게요. 아. 부모님이 극력 반대한다면 내가 내 돈으로 이 박정희를 보내겠습니다. 학교 보내겠다. 그러니까 우선 시험을 쳐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 겨우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그 누님 박재희 이 말을 빌리면요. 대구 사범에 응시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과연 공부를 계속할지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는 시험에 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냐? 시험 되면 이걸 감당을 못 하는데 도중하자 할 것이 뻔한데 그럴 정도였고 그런데 응시생 885명 가운데 51등으로 문경 보통학교 생긴 이래 대구 사범 합격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함께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농촌에 다니면 그 도해지에 있는 보다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 885명 가운데 51등 됐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참 재주가 탁월했고. 그렇죠. 무엇보다 제가 아까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의 신문을 여기서 이 척박지에서 봤다는 것이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대단한 거죠. 세상을 읽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님이 그 지국을 경영하고 있었으니까 그 형님도 벌써 이게 성견집이 있는 뿐이요. 그래요. 한 학생을 자녀를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의 그 한국 부모님의 교육열, 예, 조금 전에 그 어머님 얘기도 했지만 예.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어머님이 찌질이게 가난해가지고 행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을 공부시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교를 갔다 우골탑에 했어요. 예. 우골탑 하면 그 아무리 가난해도 농촌에서 소를 팔았어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예.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학을 우골탑이라 하는데 세계에 왜 한국이 이렇게 압축 성장하고 세계가 한강에 기적하고 한국이 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느냐. 그래서 세계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대학을 우골탑이라 불릴 정도로 소를 팔아가 대학에 보낼 정도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렇죠. 부모들이 희생하는 이 놀라운 교육열이 한국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등학생들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요, 이 통계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한국은 70% 세계 1위예요. 예. 그 다음에 2등이 미국인데 40%예요. 30%나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 또 미국 교포들이 미국 대학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야 한국 학생들 대단하다. 예. 한국 민족이 이렇게 그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면 그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을 갖다가 유태인의 버금가는 대단한 이 IQ를 갖고 있는 그 교육열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왜냐? 이렇게 부모들의 높은 그 교육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의 시사주간지가 나오잖아요. 뭐 타임즈 뉴스 시사주간지가 나오는데 그때 The Second Jews, Koreans Coming, 제2의 유태인, 한국인 몰려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어를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강의 기적을 극찬하고 해가지고 개발도상국가들이 그 우리나라를 견학의 대상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공장을 둘러봤는데 예. 여공들이 예.
둘러봤는데 여공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들 소원이 뭐냐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학생 교복을 보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게 막 소원이라 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그냥 불러가지고 이 여공 학생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그 일도 하고 해가지고 얘들이 학교 졸업장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키가 뭐 그때 교육부에서 이 교육에 이게 뭐 이게 이 내부 규정이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체를 바꿔. 박정희 대통령이 엄면하고 그러면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규정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빈국 그렇죠. 우리 한국과 인도 예. 거기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그렇죠. 이 나라를 만든 정말 기초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했을 뿐더러 세계 굴지의 모범이 된 나라를 만든 이 기초를 닦았던 우리 예. 이 박정희 대통령. 아까 그 어려운 사범학교를 갔는데 그렇죠. 학교 생활은 잘 버텼습니까? 예, 대구 사범학교들은 천재들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또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하고 한국인 학생하고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만 이 식민지 생활에 일본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바로 퇴학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삼엄한 분위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게 몸집은 작았지만 특히 학교 다닐 때 요즘 우리가 대학 다니면 교련을 하듯이 예. 그 학생들이 훈련을 하니까 그 교련 훈련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그때부터 군인 기질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졸업할 때 사진첩에 다른 학생들은 일본의 연호를 쓰는데 반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단기 연호 단군한금 단기 연호를 사용해 가지고 말썽을 빚는 사건도 있답니다. 예. 그만큼 무슨 박정희를 갖다가 친일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신은 좀 이런 그 참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성 이 조중출이라는 동기성에 의하면 박정희는 대체로 내성적이고 항상 무언가를 구상하는 듯 했으며 검도는 정교에서 손꼽히는 강자였고 기계 체제도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론도 잘해가지고 자주 조교로 뽑혀가지고 시범을 보일 정도였고 그래서 교사들이 박정희가 정말 이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그 교사들도 이 박정희를 좋아했다 하는 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동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예. 당연히 또 발령을 당시에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문경 공립보통학교 예, 교사 시절. 예, 예. 그때 당시에 또 민족의식 고취 예, 또 이런 것이 하나의 교육 목표가 됐을 텐데 예, 교사 시절의 그 일화 예. 좀 아는 거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일화를 보니까 제자들 말이 그 정확한 증언이 되잖아요. 제자 정영숙의 말을 빌리면